방송을 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과대망상, 인성간화, 귀차니즘, 대인 기피, 왕따, 식욕강패, 발육부진, 성적 하락, 가정불화, 업무능력 저하, 소득 감소, 직장생활 부적응 등등에 대하여 본 고스트 스테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의 면역이 된 단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남는다. 내 이름은 로버트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몰려온다. 역시의 겨울에서 잡아내. 경고, 발나라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Warning. Shutting. Oh my god. Coming soon. 레지던트, 악플. Ghost Pictures. 중국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놀자. 그의 명성은 공자를 압도했고 맹자를 물로 보았다. 장자의 무의자 연설은 인간이 놀고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무의 도식설을 표절한 것이다. You study very hard, you die bad. You play very hard, you die good. 놀자 가라사대 장자가 사상가면 하리가 세다. 하지만 그는 놀고 먹느라 단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사상은 훗날 제자인 먹자, 자자, 하자에 의해 집대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놀경이다. 놀자의 34대 기승자, 놀교 교주 신해철이 전하는 주옥같은 이야기. 놀경. 도서출판 유령원. 안녕하세요. 방송을 기다리신 그리고 기대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완전히 목이 컨디션이 참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끝날 때까지 노래만 이제 겨우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음악 방송만 하려고 합니다. 참 고스스러운 방송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렇게 듣다가 이제 끝까지 삼태기 메들리 들으시면서 어떻게든 마무리 잘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 이런 소리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낚시를 해야 살아남느냐는 시대입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렇게 해서 끝내면 요 또한 또 고스스럽지 않느냐. 고스스럽다. 고스스럽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당시 이제 이 아실 분들은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스트 스테이션이 이제 신해철 씨가 이제 진행했던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따서 제 채널명에 사용하게 됐는지도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 이제 이게 고스스럽다라는 말을 사실은 이제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신해철 씨는 상상해 본 적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고스 주변에서 자꾸 그런 말이 들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신해철 씨가 했던 말이 야 이제 이거 큰일 나겠다. 자기도 이제 프로그램 이름처럼 줄여져서 야 나도 이제 신해철이 이제 신철 되겠다. 그러면서 사실을 내게 말해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여기에 더 나아가 볼까요? 이제 뭐 신해철과 신대철과도 많은 차이가 없으므로 뭐 이렇게 이제 끝까지 말장난입니다. 끝까지 시작부터 해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중간에 뭐 또 삼태기 메들리 집어넣을 수도 있죠. 또 제가 중간에. 아무튼 뭐 오늘도 했던 얘기 또 얘기 또 뻔한 얘기 또 뻔한 얘기 또 뻔한 얘기.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마음의 문을 닫아서 그러지는 말자는 결코 그러지 말자라는 뜻에서 조금 뒤에 스트레이퍼 곡에 NS3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 오늘은 됐다 재미없는 얘기이면서도 됐다 재밌는 얘기 하려고 합니다. 러시안 룰렛 라면이란 무엇인가? 러시안 룰렛 라면 제가 지었습니다. 제가 지었어요. 러시안 룰렛 라면. 냉장고를 이제 엽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를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냉장고를 열기 직전에 냉장고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냉장고 안에 몇 번째 칸에 오른쪽 끝에 두 번째에 있는 물건이 5개 정도 이제 있다라고 속으로 지정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겁한 마음과 내 속에 있는 마음이 이제 싸워 나가면서 냉장고 문을 딱 열었을 때 거기에 있는 물건을 집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라면을 끓이면서 그걸 다 넣습니다. 그리고 끓입니다. 그 다음에 먹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정직함과의 싸움, 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이것은 정말로 아무도 못 막습니다. 자기가 열망하는 것은 뭔가 저기 따로 있는데 나는 나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속이고 자기를 배신하고 이럴 수는 있어도 나는 나를 속일 수 없다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데카르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사기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당인가요? 데카당? 카르팅인가? 하여튼 뭐 그 아저씨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그래요. 그것까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내가 나 자신을 사기칠 수는 있다. 사기칠 수는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데카당 아저씨한테. 그러니까 나 자신을 억지로 환경에 끼워 맞춰서 얼마나 나 자신에게 변명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나는 이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핑계가 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뭐 이러면서 자기 변명하면서 항상 강하고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야 난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사실 자기 되게 상처 많이 받아갖고 엉엉 울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후후 막 이러면서 되게 쿨한 척하면서 나 견딜 수 있어 뭐 이러면서 물론 자기가 자기한테 이제 거짓말하는 것이 도움이 때로는 될 수가 있어요. 있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한테 거짓말을 하고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혹은 최소한 내가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외면하고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이제 둔감해지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에이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속여."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건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가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 제가 정한 가끔 러시안 룰렛 라면을 먹어줄 필요가 있다. 먹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속이려고 할 때, 아까 오른쪽에서 세 번째였나? 세 번째였나? 두 번째 보면은 후추통만 가득 들어있고, 세 번째 칸이었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뭐 또, 이렇게 나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적당한 타협하고, 이거 좀 심하다. 보면은 이게 딱 보니까 이제 생강덩어리인데, 딴 걸로 갈까? 옆에 있던 걸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될까? 막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물러서려고 할 때, 세상에서 당신을 계속해서 부딪히는 싸움과 역경에서 물러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러시안 룰렛 라면 이야기를 하다가 진짜 러시안 룰렛 이야기로 가보자라는 것입니다. 진짜 러시안 룰렛 이야기로 가면 총알이 6발 있었는데 척 소리 나고 총알이 발사가 안 돼. 자, 네 차례. 그리고 줬는데 척 발사가 안 됐다. 이제 확률은 6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3발째. 이리 줘. 척. 자, 이제 확률은 무려 33%입니다. 자, 건네줬습니다. 척. 4번째까지 안 나왔습니다. 6발 중에서 이제 딱 2발 남았습니다. 자, 이리 줘.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척. 짠. 50%가 아니라 100%가 된 것입니다.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에 하도 영상을 올리면은 말을 하도 인용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암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살았습니다. 근데 상대방에게 권총을 주는 순간 상대방이 100%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걸 자기 머리에 대고 당길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이게 이제 게임 룰이니까 원래대로 따진다라면 척 하고 5발째에서 총알이 안 나온 것으로 이미 이제 쟤는 죽은 거죠. 상대편은. 이런 상태에서 현명한 방법의 사람이라면 척
5발째에서 자기 머리에 총알이 안 나온 다음에 줘봐. 내가 대신 쏴줄게. 왜냐면 네가 죽는 것은 맞으니까 빵 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 게임에서 목숨을 건 게임이잖아요. 목숨을 건 게임이니까 이 목숨을 걸었다. 목숨을 건 게임이란 이름이 좀 섬뜩하지만 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위험을 최대한 지키면서 상대방이 게임의 의무를 완수할 것을 믿고 자, 100% 이제 너 죽어라. 그리고 권총을 딱 건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제 확률 100%인 이 권총을 자기 머리에 들이대는데 나 겨냥하는데 쏴버리지 않을까? 인간이라면 일단 요 마지막 말이 굉장히 센 말입니다. 인간이니까. 평소 아무리 의지가 강했던 인간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러시안 룰렛 6발짜리에서 5발째에서 불발 상황이 벌어지는 이 이제 자존심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 게임에 관한 문제, 약속에 관한 문제. 그렇지만 목숨이 걸려 있는데 이 총을 건네줄 것이냐, 내가 쏠 것이냐, 건네주면 제가 날 쏠 것이냐. 이런 문제죠. 이때 뭐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난 아예 그런 게임을 시작하지 않을 거야. 만일 시작했고 마지막 총알이 나오지 않은 채 한 발 남은 채 나에게 온다면 난 눈물을 흘리면서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고 빌 거야. 아유, 살고 싶다고. 아니면 총을 쏘는 신용을 하고 혼절하고 말 거야. 왜냐면 나는 겁이 많은 사람이니까. 아무튼 끔찍한 게임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요러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운영하는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이 러시안 룰렛 게임에 대해서 러시안 라면, 룰렛 라면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읽어드려 볼게요. 마녀, 나 어제 러시안 룰렛 커피 타서 마셨어. 인진쑥 물에 소금 들어간 커피 아주 끝내주더만. 이렇게 남겼는데 근데 뭐 사실 커피에 소금을 넣어 마시기도 하는데 넣어 마시기도 하는데 커피에 그리고 또 어떤 댓글이 남겼냐. 마녀, 러시안 룰렛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러시안 룰렛은 한술 배가 돌면 다시 시작하는 거야. 리버버에 한 발 넣고 한 발씩 방아쇠를 당긴 후에 총알이 안 나오면 다시 리버버를 돌리고 다시 시작. 이걸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 마녀가 하는 말과 같이 될 것 없음. 이렇게 남겼는데 아이고 참. 러시안 룰렛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류가. 댓글 남겨줬어요. 러시안 룰렛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메스프라로도
한 발 쏠 때마다 실린더를 촥 돌려가지고 다시 주고, 촥 돌려서 다시 주고 해서 매번 6분의 1로 똑같이 확률을 만든 다음에 돌립니다. 안 그러고 연속으로 이제 쫄려나가는 게 있습니다. 진짜예요. 어느 영화에 나왔지? 연속으로 척척척척 이 실린더 안 돌리고 그냥 하는 그 영화 제목이 디헌터라는 영화 있어요. 그 영화에 나와요. 물론 그러면 안전해지면서 최악의 그런 상황은 안 생기겠죠. 그런 상황은 안 생기죠. 안전하지 않죠. 언젠간 튀어나오니까 계속 촥 돌린 다음에 주고 이렇게 해서 쏜다. 안 그러고 한 발 한 발 쪼여가는 게 있습니다. 러시안 룰렛 라면에서 살아남으려고 예상하고 위치를 살짝 바꾸고 찍었다는 등 맨 위쪽에 계란 놓고 응? 이 뭐야 이거 떡 놓고 치즈 놓고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아주 이렇게 하니까 계란, 만두, 떡, 치즈 라면 참나 아주 이거 여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성의 라면이 되었겠네요. 아주 그냥 응? 그렇게 했대요. 어떤 학생이. 그래서 1번을 예상대로 했더니 계란이 나왔어. 2번은 호두가 있더라. 만두 대신에. 3번은 먹다 남은 단팥빵이 나왔어. 4번이 돈가스 소스가 나왔어. 5번은 먹다만 장어가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훌륭해요. 장어 위에 원래 이렇게 달짝지근한 소스 뿌리잖아요. 돈가스 소스 해서. 단팥빵은 좀 그렇지만 근데 스프에 빵 찍어 먹기도 하니까 훌륭한데 이쯤이면? 근데 이 다음 이제 댓글이 웃겼어요. 난 귀찮아서 다 넣고 끓였어. 근데 기름이 심하게 뜨더라. 라면 국물 지존이야. 라면 못 먹고 버렸어. 한심해. 의지박약이야. 이렇게 이제 보내야 했던 댓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아이 먹었어야지 이거를. 아무리 그랬어도. 어떻게 이렇게 버려. 이렇게 강팍한 세상에서 내가 자신하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끓였으면 먹어야지.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되죠. 비겁하게. 냉장고 앞에서 예측하고 추측하고 뭐 있다 하고 계산하는데 사회생활 실제로 나와서 보면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듣고 계신 분들도 냉장고 옆쪽에서 이 칸에 뭐 계란 놓고 칸 있고 뭐 다 그리고 노린다 이러시면서 계산하시고서 러시안 룰렛 라면 끓이실 생각 1도 하지 마세요. 이재명 대표님께서 좀 들으시고 러시안 룰렛 라면, 러시안 룰렛 게임 이용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는 왜 집 밖으로 나서기만 하면 중장갑 보병이 돼서 언제라도 발톱 태세를 갖추고 엑스칼리버 손마디를 까딱까딱 거리는 건지. 친구, 식구란 무엇일까? 따뜻한 미소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했었는지를 미소로 전할 수만 있다면 사실 이 웃음만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보루이자 유일한 희망, 우리를 유린하려는 주위의 야비한 적들은 시시탐탐 귓가에 대고 속삭입니다.
야, 그깟 댓글 하나가 뭐가 그리 중요해. 쓰잘머리 없이 그런 짓 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네 인생에서 그런 것들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아. 이런 토요일 오후 민주당 걸기대회에 나가? 왜 나가? 그럴 시간에 놀던지 돈이나 벌어와. 경쟁자는 벌써 쉬지 않고 이래서 저렇게 잘 나가고 있잖아. 대체 이제까지 살면서 이룬 게 뭐지? 어차피 세상은 네가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야, 다 무질없어. 세상, 사상, 최강의 적, nothing. 우리가 화내고 미워하고 무관심해지고 무력해지고 하는 것은 적의 술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기계처럼 앞만 보고 사는 것이에요. 그들을 보면 씩 한번 웃어주세요. 그리고 까짓것 친구로 안아주세요. 여기저기서 환영받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춥고 외로운 싸움입니다.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에 골병에 픽픽 쓰러져 나갈 것입니다. 유혹거리와 두려움이 당신에게 포기를 권합니다. 그냥 남들처럼 하고 살아. 어차피 그래봐야 얼마 못 버텨. 포기해라. 똑같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꿈을 비웃는 자를 상대하지 마세요. 힘들면 아이들을 생각하세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적에게 대항하는 우리들의 최종 병기입니다. 웃어요. 창궐하여 종국에는 승리하여 우리 함께 놀아요. 허구한 날 매일 한 얘기, 또 했던 얘기, 또 들었던 얘기, 또 뻔한 얘기, 또 뻔한 얘기. Nothing. 미카엘 앤드의 네버엔딩 스토리에 나오는 최종 보스입니다. 앞의 내용은 인용을 했어요. 제가 상상으로 써봤어요. 뭐라 그럴까요? 이 최종 보스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면요. 이 책에서 게임의 이제 디아블로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저쪽에 이제 하늘이 이제 깜깜해지고 어두워지면은 절대로 상대할 수 없는 최강의 무시무시한 미카엘 앤데가 이제 말장난을 정말 잘 치는데요. 저쪽에서 다가오면 개처럼 생겨서 귀를 이제 막 펄렁거리면서 날아오는 용이 있어요. 이제 걔하고 주인공하고 이제 다들 나타나면은 꽁지가 빠지라 하고 도망을 가면서 외칩니다. Nothing. 최종 보스의 이름이 Nothing입니다. Nothing이에요. Nothing이 오고 있다. 도망가라. 근데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은 이제 Nothing이 오고 있다. 도망가라. 이건데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Nothing is coming 이거거든요. 근데 또 이거를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아무것도 오고 있지 않다. 아무것도 안 온다. 그런데 모두 도망갑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쫓아오지 않는데 이제 허겁지겁 도망가듯 사는 현대인의 모습을 동화적으로 묘사한 동급 최강이죠. 2등은 이제 모모하고 시간의 꽃 회색 분자들인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것도 이제 미카엘 앤델의 작품입니다. Nothing.
허무. 허무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이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적이 존재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이길 수도 없다라는 이 엄청난 말장난과 이 엄청난 말장난 안에 삶의 시원한 지혜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nothing,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모든 것을 nothing으로 돌려보내는 자기가 nothing이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거니와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게 저희가 만든 이제 최종 방어 병기, 산책, 실렁실렁교입니다. 저희 산책 실렁실렁교는 여러분들 앞에 그 nothing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법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nothing이 찾아와서 허무의 목소리를 속삭이면서 그 무시무시한 주문을 외칠 때 어차피 네가 그래 봐야, 여기서 봐야 주문, 아주 무서운 주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 산책 실렁실렁교에서는 nothing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들은 뭔가를 찾아내면은 nothing에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때 자기의 소명, 자기의 존재가치, 자기가 이 세상에 온 이유,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쓰임새, 이게 뭔가를 찾아내면 나는 저 허무와 공포로부터 도망갈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여기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 자살에 대한 이야기, 자, 뭔가의 소명을 찾아내면 nothing이 찾아와서 그럴 때 나는 도망갈 수 있을 것이다. 도망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 됩니다. nothing이 찾아와서 당신의 소명을 무효화시킬 것입니다. 그때 무효화시키는 주문, 어차피 주문을 사용합니다. nothing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nothing한테 걸려든 것입니다. nothing에게 걸려든 것이죠. 저희는 이때 원천봉쇄하죠. 어떻게? 산책 실렁실렁 교. 저희는 부인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모든 게 완성되었고 끝났습니다. 이긴 거예요, 이미. nothing한테 뭐라고 말하실 필요가 없는 게 경기 끝났어요. 이겼다고요. 태어나셨잖아요. 존재했잖아요. 굿! 경기 끝! 그럼 나머지 시간은 보너스 게임입니다. 자, 산책 실렁실렁 나온 것처럼 편하게 놓으십시오. 경기는 이미 끝났고 승부는 이미 났고 nothing은 이미 날아갔고 우리는 보너스 게임을 너무도 즐겁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산책 실렁실렁하게 사시면서 실렁실렁을 3번 외치고 매일매일 잠들기 전에 큰 소리로 신해철을 3번 외치시면서 nothing이 침투하기는 불가능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신해철 발음을 너무 세게 하셔서 쉰해철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trust in me. Patiently, I will stand by you. I will stand beside you faithfully. And through the years, I will be a friend for always and forever. Call on me and I'll be there for you. I'm a friend who always will be true, and I love you. Can't you see that I can say I love you honestly? Call on me and I'll be there for you. I'm a friend who always will be true, and I love you. Can't you see that I love you honestly? I will never betray your trust in me. And I love you. Can't you see that I can say I love you honestly?